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는 가운데 이틀째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우선은 2분기 GDP가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 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어제 장에서는 테슬라가 액면 분할 이후에 약보합을 보인 반면에 나머지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랠리를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부진했던 엔비디아도 4% 넘게 오르면서 마이크론이나 다른 반도체주의 상승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네, 종목별로도 이슈들이 꽤 있었고 전반의 시장 분위기가 또 호재성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경계하는 심리도 여전했는데요. 우리도 이를 감안해서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밤 4일 그리고 어제 나왔던 각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장은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다 올라섰습니다. 나스닥은 1% 이상 강한 흐름 확인이 됐고요. 일부에서 인플레 피크아웃 기대감이 나오면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그리고 지표도 괜찮았고요. 중국에서 어제 나왔던 경기 부양책 효과도 톡톡히 누리는 모습이었죠. 다만 장중에 각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좀 쏟아졌었는데 그에 따라 장중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50bp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올라갔다가 캔자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다시 제임스 블러드 연 총재가 공격적인 매파 성향을 드러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어느 정도 75bp를 받아들인 느낌도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될지 9월 FOMC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잭슨홀 미팅 오늘 밤부터 소식들을 좀 점검을 해보죠. 자, 일단 좀 안 좋았던 소식 중에 하나는 러시아 측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군인을 증원하라라는 명령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지긋지긋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언제쯤 끝날지 봐야겠습니다. 자, 세세하게 들어가 보죠. 일단 발표된 지표들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줄었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양호했고요. 독일의 기업 환경지수도 예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독일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속보치보다는 상향 조정이 됐죠. 지표들이 다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줄였고요. 반면에 GDP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을 상회했어요. 그러니까 지표는 괜찮고 물가는 올라간다. 그렇다면 결국 75bp 인상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의 분위기로 바뀌는 듯 하기도 했고요.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차드 탈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플레 곧 완화될 거다. 지금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고용 내용만 들어본다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호황에 가깝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지금으로서는 좀 확대 해석된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기조가 반영되면서 시장은 나름 힘을 내줬던 겁니다. 대다수 섹터가 올랐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11개 업종 모두 다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올라간 종목 개수가 4,600여 개가 넘어갑니다. 하락한 종목보다 개수가 압도적이죠. 빅테크니, 가치주니, 성장주니 할 것 없이 전반의 종목이 강세를 기록했고요. 대형주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장도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많은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서도 올라간 종목 개수가 2,000개 됩니다. 그리고 떨어진 종목 개수가 350개, 압도적이죠. 상승하는 종목 개수가 어제 국내장에서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한가 종목 개수는 조금 적었는데요. 어제는 하나기술과 유틸렉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고루 종목들의 온기가 좀 퍼졌던 하루였죠. 다만 여전히 찝찝한 것은 미국이나 국내나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신규 자금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줘야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기대하긴 조금 이른 것 같죠. 어찌됐건 전반의 종목이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 유달리 채도가 조금 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이쪽입니다. 반도체 쪽 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 AMD 그리고 어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시간에 밀렸었던 엔비디아까지 같이 올랐고요. 장비주도 함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전력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인 온세미컨덕터도 6% 이상이나 급등이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법 시행 조율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돈으로 70조에 육박하는 반도체 산업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거고요. 미국 반도체에게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죠. 시장의 여러 이슈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제 나왔던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도 당연히 힘이 돼줬는데요. 어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힘없이 진행이 되다가 갑작스럽게 탄력을 키우면서 3.6%나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때 딱 나왔던 소식이 바로 중국의 부양책이었습니다. 1조 위안 이상 규모가 된다라고 하죠. 6월 말에 나왔던 부양책에 이어 또다시 추가 부양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당연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부양 의지를 확인했다.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중국 측에서 재무감사 기록 접근을 허용해줬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등장을 했고요. 알리바바 같은 종목이 밤사이에 8%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 괜히 호재성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호재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괜스레 또 불안한 느낌도 살짝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터이니 그 부분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이슈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어제 해운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해운주의 흐름도 그렇고 상하이 컨테이너 종합 운임지수도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에는 5,100선까지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이 좀 나오다가 최근에 9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물동량 감소,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수급 악화 이야기가 불거지면서 통상 고환율 수혜주라고 불렸던 해운주들도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빠지긴 했지만 일단은 아직도 여전히 고운임은 유지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였는데요. 아무래도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3,500대라는 고운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하락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부분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해 들어서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 선사들의 운임 조정은 그래도 좀 완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교장에서 해운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죠. 정말 간만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HMM이 14%대 그리고 흥하해운이 35%가량 빠졌었는데요. 어제 반등은 좀 반가우면서도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는 반등인가라는 고민도 동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흠쓸라 하면서 과거에 참 영광을 누렸던 종목이죠. HMM. 3개월 신저가를 24일 정규장에서 찍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6%대 급반등이 나온 건데요. 크게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는 HMM이 상반기에 이미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어섰지만 올해 영업이익은 10조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이상 장기 계약권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또 운임 하락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9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HMM의 매출액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지수의 하락은 크게 실적에 부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2일에 정부가 금융위원회 쪽에서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합동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HMM의 주간 공매도 물량은 전체 물량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제 HMM의 주가의 상승에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이게 반면에 지금 우려할 부분도 있습니다. HMM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계약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식품 수입 업체인 MSRF가 컨테이너를 약속보다 적게 제공했다라면서 우리가 100만 달러를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제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단은 첫 사법적 판단은 내년 8월, 최종 판단은 2024년 3월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나 HMM에 있어서 리스크,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체크를 해봤듯이 운임 지수만 본다면 파티가 이제 끝난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하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증권가에서 장밋빛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운주가 정말 이 파도를 잘 넘어서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HMM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단발적으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띨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만쌤 도착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자, 어제 시장에서 그리고 밤사이 뉴스들을 보면 수소, 이 관련 이슈가 네. 너무나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 수소 관련한 소식들 좀 정리를 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에 대한 이슈 살피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에도 반영이 됐던 내용이죠. 이 뉴욕타임즈 측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측에서 결단을 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렇게 명확한 결단을 내린 건데요. 2035년 내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와 수소차 판매 지중을 2030년에 68%까지 끌어올린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적어도 12개 주에서 이 캘리포니아와 동일한 규제의 방향을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이 어제 좀 시세를 내줬죠. 전반의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밤사이에 추가된 수소 관련한 소식들 들어가 보죠. 아마존 측에서 물류 운송에 그린 수소를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아마존과 제가 꽤나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플러그 파워가 손을 잡고 그린 수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 공급을 할 것이고 이것은 플러그 파워에게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라는 증권가 월가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일단 밤에 미국에서 수소주들은 급등 나왔는데요.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9% 이상이나 뛰어가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8월 8일경부터 플러그 파워의 실적을 보시면서 수소주에 대한 관심을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수소 관련 이슈는 미국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발라드 파워, 퓨얼셀 에너지까지 일단 빨간불을 켰네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측에서도 세계 최초로 수소 열차를 정규 운행에 투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5대를 투입했는데 연말까지 총 14대로 이 수소 열차를 투입해서 완전히 내연기관차 디젤 열차를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네요. 실사용에 투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나름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소 이슈가 들려왔던 것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수소 쪽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수소는 그동안 이렇다 할 정확하게 지원되는 투자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자생적 상황이 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킬로그램당 최대 3달러 세액공제 지원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동안 생산 단가가 높아서 부담이었는데 그 부분이 낮아진다라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정선과 파란선 같은 경우는 기존의 회색 수소와 같은 기존 에너지 생산 단가입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굉장히 경제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산업 분야가 좀 적은 편인데 이 IRA를 적용시켰을 경우에는 꽤나 많은 산업이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수소를 채택할 여지가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하반기로 갈수록 수소주 봐야 돼라는 시각이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제는 일단 캘리포니아 관련 결단 소식에 올라가는 모습이 수소 쪽에서도 포착이 됐고요. 당연히 전기차도 영향을 받으니까 올랐습니다. 전기차 쪽은 제가 그냥 테마로 정리를 했어요. 종목으로 정리하기 너무나 많아가지고 폐배터리 테마 4% 가까이 올랐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장비, 전고체, 소재 부품 생산까지 모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폭으로 봤을 때 폐배터리와 2차 전지, 장비 쪽의 상승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제장에 딱
두 종목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하나의 종목이죠.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장중 내내 그렇게 별다른 흐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뉴스 하나가 딱 나오면서 장 막판에 10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나기술이 프레이어라는 신생 배터리 회사와 함께 1조 원 이상의 반고체 배터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에 하나기술 측에서는 업무 협약 체결은 사실이다. 그런데 수주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이런 공시 답변을 보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진행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명확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잠시 후 이에 대한 해석은 진만쌤과 나눠볼 거고요. 어찌됐건 하나기술은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나기술은 사실 이번 이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시장에서 평가는 꽤나 매력적인 장비사로 꼽히고 있죠. 요즘 배터리 업체들이 어딘가 수주를 줄 때는 발주를 낼 때는 이게 좀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공정별로 하나하나 발주를 주는 게 아니라 턴키로 한 번에 맡기는 것을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장비 관리도 되고 원가 절감도 되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기술은 꽤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립과 활성화, 팩 공정을 턴키 수주 받아낼 수 있는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해외 신생 배터리사들이 꽤나 많이 하나기술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라는 소식 얼마 전 보고서를 통해서 접했었는데요. 증권가 곳곳에서 지금 장비주 봐야 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루오벌도 그렇고요. 국내 배터리 3사가 대량 발주를 시작했다라는 점, 해외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양산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름 실적도 괜찮다라는 점에서 2차 전지 장비주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옵니다. 과연 하나기술이 될지 어떤 종목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네, 사실 하나기술은 제가 또 잠시 후에 진행할 박종현의 돌파 매매에서 지난주 유망주였고요. 수익률이 27%가량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AS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덕질할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8월 초에 소녀시대가 컴백을 했고 그리고 블랙핑크가 핑크베놈 이 신곡을 공개를 했고요. 또 오늘은 트와이스가 컴백을 합니다. 네. 지금 SM, YG, JYP 이렇게 각각 또 하이브, 뉴진스까지 각 소속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또 해외 공연도 재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의 실적 개선세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실적이 더 좋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엔터주에 대해서 비중 확대할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제 콘텐츠 관련주 내에서는 디어유,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지분을 투자한 디어유가 9%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어제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에서 나종식 어드바이저의 유망주였던 사마 네트워크스도 4%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4대 엔터주들 흐름을 보시면 올해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6에서 8%가량 오르는 동안에 하이브가 18%,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26%, YG 엔터테인먼트가 37%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연저점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덕질을 하는 아이돌이 많은 만큼 엔터주에 대해서도 좀 좋은 시각을 유지해도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존의 아이돌 소녀시대 시대에 좀 머물러 있어서 요즘 네. 아이돌이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분들은 저도 다 아는 분들이라 가지고 너무나 반갑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가나 안 가나 이슈 체크해 주셨고요. 다른 이슈도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조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8월 17일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K원전 다시 봐야 될까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될 만한 수주 금액이 꽤 남아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쪽을 최소 2조 정도로 잡았는데 이번에 3조로 발표가 된 거죠. 그리고 폴란드, 체코, 사우디까지 앞으로 기대되는 수주 물량이 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카 원전 수주가 있었던 13년 이후에 또 이렇게 큰 수주가 들려왔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나름 의미를 찾고 있는데요. 네. 그때 바라카 원전 수주로 막 한참 우리가 원전 붐이 있었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평균 한 400%씩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좀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진만쌤과 여러 이슈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네, 여러 이슈 안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브리핑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만쌤께 아낌없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에 대한 코멘트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뉴욕장 좀 시원하게 올라졌고요. 반도체 쪽 엄청 강했고요. 수소나 이런 친환경 쪽에서도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 기대감도 등장했고요. 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소식이 굉장히 많았네요. 네, 어제도 장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던 구간이 맞는데 갑자기 이제 지수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2시에서 3시에 나왔던 중국 쪽에서 나왔던 호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을 살포하기 때문에 증시, 즉 경기 부양책을 써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에서 홍콩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국 증시도 오랜만에 같이 커플링 되면서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로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성이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했는데 어제 종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수급 체크를 해봤는데 상방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완전히 잡고 있어가지고 오늘 시초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다만 우리의 걱정은 갭상을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 사실 오히려 갭상이 부담스러운 한국 증시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지 과연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사실 파월 의장의 오늘 저녁에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뭐 사실 스페셜한 발언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결을 유지하는 스탠스를 유지를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정도면 오히려 조금 회복장이 나오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나오지 않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기는 갖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도 75bp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0b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9월에 있을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FOMC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달이 이런 수치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거에도 이랬었나요? 왜 올해 이렇게 유달리 이런 느낌이죠? 이제 한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상방 사이클을 타고 있을 시점에서 첫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때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다음 사이클 때는 이러이러했다. 사실 지금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코로나 때 사실 시스템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이후에 시스템이 완전 무너지지 않은 채로 맞는 첫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뭐 저도 아니라 뭐 미국의 이제 외신의 무슨 애널리스트들도 다 예측이 틀려요. 지금은 그냥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사실 지표보다 지수가 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지수가 오르면은 경기가 좋은 거고요. 지수가 나쁘면은 경기가 안 좋은 그런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예측보다는 시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정말 큰 하락장이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의외로 이번 주 나쁘지 않지 주봉 기준으로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 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자체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러나 오늘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현금화가 일부 아예 안 된 분들께서는 그래도 오늘 시초에 시장이 좋게 되면은 조금 일부는 현금화가 필요하다라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어떤 이슈가 나올지 사실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는 것도 좋겠다. 다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겁니다. 시장 코멘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해운주 들어가 보죠. 해운주가 어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브리핑을 잘해주셨는데 다만 연중으로 봤을 때는 뭐 다른 종목에 확연하게 밀려있는 느낌이죠. 뭐 실적을 아무리 잘 내놔도 피크아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랑 되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해운주들도 반도체들도 지금 2분기 때 실적은 엄청나게 좋았고 이제 거의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다만 너네 3분기가 좋을 거냐라는 그런 질문에 가이던스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도체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던 해운주였는데요. 일단 어제장에 일단 1차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상하이 운임지수, 그다음에 이제 벌크선 운임지수 모두 저점을 찍었다라는 포인트가 매력적인 포인트지 이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는 사실 조금 유심의 눈초리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뭐 경기 침체까지 온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물동량이 훨씬 더 줄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해운주가 운임 지수가 조금 더 낮아지게 될 경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전에는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80불, 90불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해운주들이 대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부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말씀, 즉 올라가기에는 단발적인 요소로는 충분하나 지속성을 갖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래도 국내 업체들, 즉 HMM이나 페노션 같은 업체들은 그래도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최근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래도 지수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완연한 상방으로 올리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올랐을 때는 매도하는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상승 시 매도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답변 정리하겠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어제 또 캘리포니아 측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안 돼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쪽이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좀 긍정의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전기차 얘기도 해주시고요. 수소차도 뭐 뉴스만 보면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기술 상한가 그 공시 해석도 좀 부탁드려요. 네, 일단은 전기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차가 의외로 잘 버팁니다. 네, 네. 현대차, 기아차와 거의 사실상 나왔던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올랐던 모멘텀들이 모두 소실되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일단은 굉장히 전기차, 현대차, 기아 모두 괜찮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도 생각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 그런 굉장히 시장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점유율을 보여주었기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완성차, 이제 전기차들 중에서 완성차 업종이 사실 테슬라 다음으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로 이제 BMW나 이제 벤츠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 사실 비싸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그 신차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정말 포지션을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 입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들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비록 세액공제에 대해서 단기간으로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그다음에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정말 해결을 위해서 빠르게 발빠른 대처를 하고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해결이 되는 그런 수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의 20만 원을 과연 돌파를 할까? 저는 오늘 돌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일단은 바닥권에서 올라는 오고 있다는 포인트로 접근을 가고, 생각보다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제 기대는 저는 한 22만 원까지 했었는데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는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수급 자체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20만 원대 돌파를 도전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은 오히려 단기 악재로 소멸하게 될 경우에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가능하고, 제가 자동차 업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뷰가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해결이 가능하다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20만 원 돌파에 대한 여부를 좀 기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추석에 특히 지금 대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 번에 이동하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뭐 최근에 그렇고 연휴 때 충전을 하려면 정말 줄을 서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차가 충전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다리는 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란이 추석 전후에서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수소차 이야기해야 되죠. 제가 사실 작년에 한번 수소차들이 정말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뭐 일진하이솔루스 상장 때 나오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사실 수소차는 실익이 없습니다. 굳이 전기차도 인프라 구축이 힘든데 수소차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을 완성차 업체도 정부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으나 수소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소주들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 수소차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올랐을 때 매도가 가능하다면은
단기 모멘텀이나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적어도 이제 수소차가 상용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 투자도 그렇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수소차 밸류체인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 그러나 수소 전지 뒤에 퓨어셀 붙은 종목들 있죠. 그런 수소 전지 밸류는 성장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실적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섹터들이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오히려 패를 까면은 오히려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는 기업들이 사실 수소 기업이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9월 중순까지는 이제 이런 수소 기업들, 수소 전지주들의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는 X, 수소 전지는 O라는 건데 네. 그린 수소나 뭐 수소 전지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퓨얼셀이라는 거예요. 뒤에 붙은 애들. 네, 퓨어셀 종목들이 보통 전지 기업들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수소를 이동할 수 있으면 수송 이제 탱크 관련주 일진하이솔로스도 최근에 주가 자체가 흐름이 좋은데 어느 정도 수소차 밸류체인에서 나와서 수소 에너지에 서포트를 해주는 입장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밸류체인, 그러니까 수소차 밸류체인이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수소 에너지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을 가졌다면은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끝이 오히려 실적 발표 때 이전까지는 좋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9월 초중순까지는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까지는 수소 에너지 쪽으로, 수소 전지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하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소주에 대해서 약간 시세적 측면에서 관심이 많아요. 뭐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미국의 몇 종목들 놓고 지켜보고 이런 관전 포인트 잡아가는 걸 좋아해서인지 이 내용을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잡아보고 진맛생과 또 AS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할 건 해야죠. 하나기술. 네, 하나기술 네. 일단은 사실 찌라시성 기사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주가가 흐름이 올라갔는데요. 뉴스 나오기 전에 공시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게 공시가 빠르빠르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조회 공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는데 관련해서 일단은 구체적인 금액 자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맞은데 이제 사실 되게 자극적이죠. 뭐 1조 5천억 규모면은 와우, 하죠. 장비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수주가 네. 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했는데 일단은 이게 사실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리스크는 최대한 배제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신고가 영역이어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리신 분들 없을 거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제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일단 일부 매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랬겠어요. 6만 원대 6만 원 후반대 중후반대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만 좀 이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장전 시간에 거래해서 일부 매도를 하실 수 있다면은 매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아니라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초가 또 의외로 버텨주면서 이제 우리들을 또 유혹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매수 버튼이 나가시지 마시고요. 매도 버튼이 나가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막 오늘도 턴내 하시다가 하나기술 보유자분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을 어떻게 챙겨야 될지 함께 나눠주신 거니까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진만 스픽으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EUV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극자외선 장비 국산화, 삼성전자 공격적인 투자 수혜주 뭐예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조금 이제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그분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사화되잖아요. 네, 뭐 거의 이제 거의 연예인급 이제 포지션을 잡고요. 그다음에 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일단 이미지를 잘 만드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법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일단은 투자의 포인트는 메모리는 제외입니다. 메모리는 제외고 오히려 투자 둔화가 예측이 되는 가운데 오히려 비메모리 향은 TSMC와의 뭐 정면 승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특히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계속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든 말든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유율 굳히기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밸류 체인 구성을 하기 때문에 EUV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바닥을 잡은 모습.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실적이
폭삭 주저앉고 가이던스가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그런 관련해서 반도체들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점은 지나갔나라는 이제 또 한 번의 의심 포인트를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은 투자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에 있는 관련주들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동진 세미캔과 SNS텍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지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성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동진 세미캔은 뭐 정말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관련해서 뭐 이제 EUV 그 관련해서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수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노스보이트와의 계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 모멘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입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SNS 때 마찬가지로 블랭크 마스크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 밴드 안에서 추가적으로 기술력 격차를 보여준다면은 밴드 안에서 삼성전자 안에 밴드 안에서 밸류체인 밴드 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좋은 기술적 위치, 그 다음에 시기적 위치에 도달했다는 말씀으로 두 종목 관련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마스피까지 저희 숨가쁘게 달렸고요. 정말 30초만 더 있었어도 가나안가나에서 이 한수원 엘다바 원전 수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월요일에 저희 태주이방원 얘기할 때 원전 모아가라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일단 모아가는 거 여전히 유효한 거죠? 네, 모아갔고요. 일단은 오늘은 좋은 기사가 있었으니까 한번 좀 평단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평균 단가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리스크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가다. 한 포트폴리오 안에 같은 섹터가 2개 이상 담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만약에 2개를 담아 놓으시면 한 종목은 매도를 하는 포지션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평단 싸움의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런 얘기도 해주시나요? 네, 내일 1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잭슨홀 미팅 이후 투자 전략 가볍게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본방사수 해주시길 감사하게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만쌤과 시장 얘기 꽉 채워서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